테일러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 정도 유튜브랑 블로그를 안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 영상 시작할 때는 이제 구독자분 뭐 50명만 있어도 그냥 내가 일기를 써가는 식으로 내가 나중에 이제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볼 수 있는 이제 나만의 기록을 유튜브에 올리자 이런 마음으로 올렸었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구독자분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 약간 뭐라고 하지, 사명감, 이런 의무감 이런 게 생겼달까,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6년 동안 미국 생활하면서 연애를 했었는데 끝내게 돼서 심적으로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1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생겼었고 좀 잠수 아닌 잠수를 타게 됐었죠. 사실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부터 거의 이제 오자마자 제가 연애를 시작하게 됐었거든요. 6년이라는 정말 제가 살면서 처음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랑 사귀어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되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는데, 사실은 너무 갑작스럽게 헤어졌고, 물론 이제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싸운 일도 많았었고 안 맞는 점도 많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잘 만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큰 다툼이나 이런 것도 잘 없었거든요. 무난무난하게 그냥 서로 필요에 의해서 잘 지내왔던 관계였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친구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같이 살거나 아니면 뭐 결혼까지 바라보는 그런 관계였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헤어지게 되다 보니까 좀 멘붕이 왔던 것 같습니다. 헤어지기 일주일 전에 사실은 제가 이제 한국 친구들이랑 간만에 그 삼겹살 집을 갔었거든요. 근데 삼겹살 집을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술도 먹고 이제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저는 이제 그때가 어큐케어 프로그램 마지막 단계 때 마지막 기말고사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하자고 좀 깨작깨작 거리고 있었는데, 방에서 이렇게 새벽에 방에서 딱 나오더니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그래서 심각한 표정에 무슨 할 말이지? 저는 되게 호기심 있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같은 종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심의 차이가 다르달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녀도 되게 좀 많이 안 나가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 가고 집에서 기도하고 이런 정도인데, 이제 신앙심의 정도나 깊이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서 거기서 갈등이 왔던 거죠. 그렇다고 이제 막 싸운 것도 아닌데, 너무 디테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거기서 시작된 갈등이 이제 결국에는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일주일 사이에 저는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이제 공부를 하느라고 바빴는데, 저는 이제 뭐 평소와 같이 뭐 그냥 돌아오겠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대수롭지 않게. 근데 이제 상대방은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관계를 접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시험 기간 끝나고 그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시험 끝나고 만났죠.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를 못할 것 같다, 자기는 더 이제 종교적으로 더 신앙심을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제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건데, 이게 만약에 우리 둘이 안 맞거나 아니면은 뭐 크게 싸웠거나 이러면은 제가 매달려도 보고, 아니면은 어떻게든 제가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종교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 친구가 뭐 사이비에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더 큰 뭐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속으로 이성적으로 빨리 이제 마음을 정리하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제가 6년 동안 사귀면서 저가 눈물 한 방울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6년 동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사람이 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의 결별을 하고 이제 집에 멍하니 있는데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친구는 미국에서 계속 살던 교포였고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이제 그 친구 덕분에 이제 영어도 많이 늘었고, 어쨌든 미국 생활을 이제 앞으로 이제 혼자서 해내가야 될 텐데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 이러다가 혼자 늙어서 죽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했고, 그다음에 이런 정신적인 충격이 몸으로까지 번지니까 진짜 아파서 바닥에서 뒹구는 날도 있었고, 정말 3일 동안은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그냥 방구석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일째 되는 날에 제가 이러면 죽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 파파존스 피자를 시켰거든요. 파인애플 피자를 시켜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딱 먹었는데 이게 종이 박스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조각 그냥 물고 그냥 바로 방치했던 적도 있었고, 이제 나름대로 극복을 하고자 3, 4일 동안은 제가 그 레딧 커뮤니티 아시죠? 거기 가가지고 글을 많이 읽어봤어요. 이별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10년 사귀다가 헤어지고 뭐 결혼하다가 이혼하고 약간 이런 사연들이 많은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쪽지를 해가지고 아 지금은 너 글 잘 봤다. 지금은 어떻게 잘 극복을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대부분 다 좋은 사람 만나서 잘 극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99%는.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이별 극복하는 방법 막 이런 거 찾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어떤 날은 타로 카드 점 보러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막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건데 그 미디움이라고 하죠. 우리 영매사, 우리 그 한국말로 따지면 무당, 이제 미국 무당한테 가서 이제 상담 받은 적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심지어 한국 가가지고 한국 점집도 갔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종교인으로서 미신을 믿으면 안 되지만 정말 신기하게 저에 대한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다 맞추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뭐 썰을 만들던가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정말 심적으로 힘드니까 이게 다른 데서 이제 마음의 안락을 찾고자 되게 노력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되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잘 극복을 해가지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고, 뭐 오래된 인연이 가면 새로운 인연이 다시 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 때 생각했던 게 이건 진짜 이별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이게 정신병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그 당시에는 너무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불안도 했고 슬펐고 우울했고, 진짜 그 단기간 그 한 일주일 정도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제가 생각에 평소에 우울증이나 이런 뭐 공황장애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겠구나, 진짜 이렇게 하면 자살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경험을 겪었거나 아니면 겪고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 옆집 친구랑 이제 거의 헤어지고 나서 베프가 됐거든요.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나 지금 이모셔널 이머전시가 있다, 나 좀 도와줘 이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집에서 일하는데 일을 멈추고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이제 차를 한 잔 끓여주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런던 여행도 갔다 오고 유럽 여행도 갔다 오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생각도 다시 해보고, 이런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도 느껴보고,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면 이제 그 얘기들 중에 가장 얘기가 와 닿았던 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건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관계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을 위해서 연애를 한다는 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연애를 해서 행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를 한다? 이거는 좀 그 사람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디서 글에서 본 건데 1년의 기간 연애를 했으면은 헤어지고 나서 1개월의 치유 기간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저는 6년을 사귀었으니까 6개월이 필요했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5, 6개월 지나니까 그때서야 좀 마음이 열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이제 새로 만나도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는 들긴 하더라고요. 정말 지금 실연을 당해서 아프신 분이 있다면, 저도 사실 거의 블라인드 사이드 당해가지고
뜬금없이 이별을 통보받으니까 잘 지내다가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뒤통수 맞은 느낌도 들고, 난 이제 누굴 믿고 사나, 누굴 믿고 의지를 하나 생각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아플 수밖에 없으니까 아파라, 이 말밖에 정말 드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무슨 논문을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는다고 해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픈 게 정상이고 아파야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6년 동안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관계에서 행복을 했고, 그 다음에 좋은 추억을 가졌으면은 깨지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디 그 연구를 보면은 뭐 타이레놀을 먹는 게 뭐 좀 도움이 된다 하는데, 그 아픔은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픈 거는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겪어야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거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더 좋은 인연을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픈 것에 대해서 빨리 나으려고 하지 말고, 좀 어차피 아플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미래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뭔지 정말 계속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저는 또 운동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좀 현명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평생 처음으로 이제 심리 상담까지도 받아봤어요. 테라피스트라고 하죠. 주변을 보니까 테라피스트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보험에서 커버되니까 이제 또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비현실적인 것들을 계속 제가 그 프로젝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왜 저희가 영화관에서 보면 이렇게 빔 프로젝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그 프로젝팅을 하잖아요. 스크린에다가. 그건 저는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미래의 것들을 계속 그 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스크린에다가. 그러니까 뭐 같이 뭐 큰 집을 장만하고 애를 낳아서 살고 뭐 이것저것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생각해 보면은 이미 레드 플래그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만큼 사귀었으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계속 관계를 유지해 가야지, 이런 것들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고, 계속 일어나지 않을 그런 장밋빛 미래를 꿈꿔왔으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었지만 여러분들도 다 극복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한국 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그 MBTI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근데 MBTI도 물론 좋지만 그 제가 새로 배운 게 그 5 Love Languages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5가지의 그 Love Language라는 게 있는데, 구글해 보시면은 바로 나올 거거든요. 테스트할 수 있게. 그래서 본인이 관계에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상대방이 관계에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걸 알면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래에 연애를 할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분명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예로 들자면 그 5가지 중에 저는 Act of Service 거의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설거지를 저 대신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자그만 거 뭐 쓰레기를 대신 버려준다거나, 아니면은 숙제를 도와준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에서 저는 사랑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관계에서 제가 도움을 얻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러브 랭귀지 중에 뭐 physical touch가 있고, word of affirmation, 뭐 좋은 말 해주는 거, 그다음에 act of service는 이제 제가 상대방을 위해서 뭘 해주는 거, 그다음에 quality time은 뭐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 그다음에 기프트가 있어요. 뭐 작은 선물을 많이 준다거나. 근데 저는 그 4가지 전부 다 뭐 별로 많은 영향을 받진 않았던 것 같고, 그 설문지 조사를 결과를 보니까 저는 그 액트 오브 서비스가 되게 월등하게 비중이 높게 나왔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꼈구나 라는 것을 정말 다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진짜 이거는 뭐 너무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건 정말 본인이 인지하고 그냥 시간을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긴 시간, 저처럼 이제 긴 시간 뭐 6년이고 10년이고 보낸 사람들 보면은 다 결국에는 회복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 조급하게 갖지 말고
좀 본인이 자신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본인한테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제 잡소리 썰이 좀 많았는데 어쨌든 좀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 제 채널이고 제가 의사소통하는 그런 개인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일을 공유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1년 동안 공백이 왜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는 또 이제 또 공유할 게 있으면 제가 돌아와서 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